지난 4월 18일이었죠. 노바스코샤에서 총 22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인데요. 이전까지 캐나다가 기록하고 있던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은 89년도 폴리테크닉 총기 난사 사건으로 15명이 희생된 게 최악의 기록이었었는데요. 이번 노바스코샤에서 발생한 22명의 희생자로 인해서 캐나다는 기록되지 말아야 될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을 새롭게 추가하게 됐습니다. 일단 28일 RCMP를 통해 발표된 타임라인을 살펴보면요, 최초 신고는 18일 밤 10시 범인이 쏜 것으로 추정되는 총기 발사 신고가 접수됩니다. 위치는 포타피크, 한 해 유동인구가 250명이 넘지 않는 정말 캐나다 변방의 작은 지역이었는데요. 그 신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10시 26분에 발견된 최초 희생자 폴리의 앨리슨 씨를 시작으로 무차별적인 학살이 시작됩니다. I walked up looking for my brother with a flashlight. And I could see a body laying on the side of the road. As I got closer, I could see it was my brother. I got one more step closer, I could see blood and he wasn't moving. I shut my flashlight off, I turned around and I ran for my life in the dark. I went up the first cottage road or street or whatever, the access to the cottage that I could. I got up there to about a bend and I stopped. I was exhausted and out of breath. I turned around and looked down towards the road I had just run from to see a little flashlight flashing around looking for me. I ran so hard into the woods. I laid there for approximately at least about 4 hours hoping and praying that the police would come. Finally, after about 4 hours, they got me out of there with an armored vehicle. 인터뷰 내용처럼 정확하게 살인 목적을 지니고 플래시까지 들고 다니면서 희생자를 찾아다녔습니다. 1시간여 동안 본인 소유의 차고지를 포함해서 여러 군데 방화를 저지르고요, 13명의 사람들을 살인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까지 데벌트 산업지구 쪽에 숨어 있다가 다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이미 사건 초기 발생부터 8시간이 지난 후였고, 범인은 처음 발생했던 지역에서 60km나 이동한 후였습니다. 이날 아침에 경찰도 범인의 여자친구, 전날 밤 범인의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숲으로 도망쳤던 여자친구의 신변을 확보해서 현재 범인이 레플리카 경찰차처럼 도색된 가짜 차량을 타고 있고 정규 경찰 유니폼을 구해서 착용하고 있으며 몇 가지의 무장된 총기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범인이 착용한 복장 그리고 타고 온 차량으로 인해서 경찰로 생각하고 순순히 차를 멈춰 변을 당한 희생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날 아침부터 벌어진 범행은 벌건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자행되는데요. 9시 43분에 고속도로 근처를 걷고 있던 여성을 사살하고 9시 48분에는 고속도로 인근에 있던 주택에 직접 차를 세워서 진입하려고 노크까지 했었는데요. 다행히도 집 안에 있던 거주자들은 현재 범인이 어떤 이동 경로로 이동하고 있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크에 무응답으로 대응해서 다행히도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에서 안타까웠던 점은 이렇게 빠른 업데이트로 현명하게 대처한 사람도 있고 반대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경우가 그렇지 못한 경우에 속하는데요. Saturday night we sat up, watching Facebook and messages and stuff about what was going on down in Portapique, and we knew what was going on that night and heard SWAT was getting involved, and it went quiet, and we thought it was over. Like the police, they don't release it because they're doing their investigations and whatever, and we just figured he was grabbed up or gone, or she left the house, without that worry. Where was she going when she left?
She was going like the Burt area. She was going to see one of her clients. Yeah, she was going. Yeah, she was working, going to see one of her clients. When did you contact Kristen to tell her about this? She called me. I didn't know at that time that he was out in Glenholm. I didn't know. Even at that time, I didn't know. And then I shared his picture with her, and she read it. And the next text was telling her that he was in Glenholm. She never got to read it. 그 전날 밤에 상황이 종료됐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일을 나섰다가 변을 당했는데요. 아이를 임신한 임산부였다는 점이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10시 49분에 범인과 경찰관의 조우가 있었는데요. 첫 경찰관은 동료로 오인을 하고 발포가 늦었다가 총상을 입게 되고요. 뒤따르던 경찰관도 총격전에서 범인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합니다. 11시 6분에 본인의 레플리카 경찰차와 그리고 상대방의 경찰차를 모두 방어를 하고 다른 희생자로부터 빼앗은 차를 타고 다시 북쪽 고속도로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11시 23분에 102번 고속도로에 위치한 주유소의 주유를 위해 범인이 잠깐 차량을 정차한 사이에 운 좋게도 경찰관들도 주유를 위해 주유소에 들렸다가 범인과 교전을 하게 됩니다. 이 교전에 의해서 범인은 사살되고 이렇게 13시간 155km에 이른 범인의 총기 난사는 끝을 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무엇보다 끔찍하게 와닿았던 점은 범인이 서울에서 대전까지 갈 만큼의 거리를 13시간 동안 무장하고 다녔다는 점이었고요. 물론 노바스코샤의 인구가 100만이 되지 않는다는 점, 하지만 땅덩어리는 대한민국의 절반 크기로 엄청나게 낮은 인구 밀도가 범인의 이런 범행을 유용하게 했다는 점은 감안해야겠지만 그래도 범행 자체가 이렇게 오래 지속됐다는 점은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마지막 사살도 결국에는 범인이 마지막에 기름이 거의 바닥난 차량으로 옮겨 타면서 주유소를 들리게 됐고 우연하게 같은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있던 경찰들과 교전을 하면서 사살하게 된 거잖아요. 만약 범인이 주유소에 들릴 필요 없이 바로 그곳을 지나서 계속 이동했더라면은 과연 13시간 만에 이 범인의 범행이 종료될 수 있었을지도 의문인 점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캐나다 입장에서는 총기 규제의 문제점부터 RCMP가 범인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허점들에 대한 많은 과제를 떠안게 됐는데요. I know that people have a lot of questions. This is an ongoing investigation, but I can assure you that the RCMP and local authorities will keep you updated. I want to ask the media to avoid mentioning the name and showing the picture of the person involved. Do not give him the gift of infamy. Let us instead focus all our intention and attention on the lives we lost and the families and friends who grieve.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에서도 드러났던 모방 문제의 가능성? 미디어를 통해 유명해지면서 본인의 명분을 세우려고 했던 범죄자들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 때문에 제 영상에서도 범인의 이름? 범인의 사진은 일체 넣지 않았습니다. 조그만 득이 될 수 있다면은 악행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게 맞는 거겠죠? 자, 이렇게 4월 18일에 발생했던 캐나다의 총기 난사 사건을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캐나다가 미국과는 확연히 다른 총기 규제 정책을 새로 다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사람이 사람을 죽일 뿐이다. 라는 미국 총기협회의 슬로건이 있죠. 캐나다에서는 부디 이런 말도 안 되는 망언을 하는 사람이 없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말 못한 남자 MMN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